2024년 1회 1과목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카르노트 사이클 기관이 27도씨와 마이너스 33도씨 사이에서 작동될 때 이 냉동기의 열 효율은, 자, 우리 카르노트 사이클 열 효율 계산 공식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효율은 Q1분의 W, 자, 바꿔 얘기하면 T1분의 T1 마이너스 T2, 자, 1 마이너스 T1분의 T2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27도 마이너스 33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T1 고온이 되겠습니다. 27도. 자, 절대 온도로 바꿔줍니다. T1 마찬가지 273 플러스 27도 마이너스 T2 마이너스 33도시죠. 마이너스 33.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답은 0.2가 되겠습니다. 연소 범위에 대한 온도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온도가 낮아질 때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온도가 낮아질 때, 자, 열의 발열 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열 속도가 있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당연히 뭡니까? 발열 속도보다 방열 속도가 커집니다. 그죠? 빨라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니까 온도차가 커진다. 그래서 당연히 열을 발산하는 속도, 방열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연소 범위는 좁아지거나 없어진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열 속도가 빨라지는 것, 그 다음에 연소 범위가 좁아지거나 없어진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충분한 시간, 고온, 그죠? 온도가 있죠. 근데 온도 자체가 낮아지면 연소 자체가 잘 안 된다.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3번에 전 폐쇄 구조인 용기 내부에서 폭발성 가스의 폭발이 일어났을 때 용기가 압력에 견디고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할 우려가 없도록 한 방폭 구조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용어는 용기가 압력에 견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가 압력에 견딘다는 것은 내압 방폭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 그 다음에 특수, 기타, 시험 및 기타에 의해 확인된 구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유입, 기름에 담궈서, 인화되지 않도록 한 구조. 그래서 내압 방폭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증기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증기가 발생했을 때, 그죠? 그 압력에 의해서 폭발하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번에 고열의 고체와 저온의 물 등 액체가 접촉했을 때 찬 액체가 큰 열을 받아서 갑자기 증기가 발생한다. 되겠죠? 그 증기의 압력에 의해서 폭발하는 현상을 우리가 증기 폭발.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공기와 연료의 혼합기체 표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여기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당량비. 이론 연공비 대비 실제 연공비로 정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공기비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론 공기량 분의 실제 공기량. 이렇게. 연공비의 역수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공비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공비 설명이 있죠. 가연 혼합기 중에 공기와 연료의 질량비로 정의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공비는 연료의 중량분의 뭡니까? 공기의 중량분의 연료의 중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비하고는 관계가 없죠. 공기비라는 것은 이론 공기와 실제 공기비를 나타내는 게 공기비니까 둘 다 공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연료에 나오니까 이게 역수와 같다. 1번, 2번 지금 틀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공연비, 연료의 중량과 공기의 중량. 이게 이제 연공비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역수. 연공비의 역수가
공연비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자, 동일 체적의 에탄, 에틸렌, 아세틸렌을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공기량의 비는, 자, 완전 연소 반응식 나와야 되죠. 에탄, 그 다음에 에틸렌 나오고요. 아세틸렌. 자, 먼저 에틸렌, 에탄이 되겠죠. 에탄의 완전 연소식, 우리가 산소 같은 경우 3.5몰 이렇게 됩니다. 그죠? 3.5몰. 그 다음에 에틸렌이죠. 에틸렌 3몰. 그죠? 아세틸렌 2.5몰이죠. 네. 그래서 완전 연소식 때 필요한 공기량의 비가 되겠죠. 네. 공기량의 비는 어차피 이게 이제 산소량이니까 얘를 이제 뭐 변환해줘야 되겠죠. 3.5에다가 곱하기 21분의 100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3에 21분의 100. 근데 이제 동일한 숫자가 이제 곱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값은 어차피 동일하다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비로 놓고 보면 1번에 3.5 대 3대 2.5가 됩니다. 그죠? 네, 답은 1번. 자, 황 1kg이 이산화황으로 완전 연소할 경우 이론 산소량과 이론 공기량은 각각 얼마인가? 자, 황의 완전 연소식 그래서 SO2 이산화황 이렇게 되겠죠. 자, 1kg입니다. 현재 황의 뭡니까? 분자량은 32kg죠. 32kg. 32kg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양이 마찬가지. O2니까 16 곱하기 2 되겠죠. 32가 되겠죠. 네. 그래서 1kg 연소하기 위해서는 1kg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론 산소량은 1kg. 그죠? 32로 나눠주면 1kg가 되죠? 1kg.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기량으로 환산합니다. 그죠? 공기량으로 환산하면 1 곱하기 뭡니까? 킬로그램 중량이니까 23.2%.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4.31이 됩니다. 그죠? 4.31.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자연 발화 온도,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연 발화 온도의 경우는 산소의 농도, 압력, 부피, 뭐 분자량, 자, 용계 크기,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틀린 것은 3번. 용량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서 AIT, 자연 발화 온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계 크기가 작아지면 AIT는 높아진다. 높아진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높아진다.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3번. LP가스의 연소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는 3번이 되겠죠.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체류한다. LP가스의 주석은 뭡니까? 프로판과 부탄입니다. 그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들이다.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발열량은 크고요. 타 연료에 비해서 큽니다. 그 다음에 쉽게 연소 폭발하지 않는다. 쉽게 연소합니다. 쉽게 연소하기 때문에 뭡니까? 연소 범위가 좁고 낮죠. 그죠? 쉽게 연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료로서 사용할 수 하기가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금수성 물질물을 흡수하여 발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틀린 설명이다. 그죠? 네, 그래서 현재 맞는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측류 연소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측류 연소 속도 4번이 되겠습니다. 미연소 혼합계의 열 전도율이 클수록 측류 연소 속도는 크게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측류 연소 속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측류라는 거 우리가 측류 난류 이렇게 있죠. 뭡니까? 뭐 매끄럽고 규칙적인 경로로 운동하는 유체의 어떤 유동,
그것을 우리가 충류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담배를 피울 때 연기가 고르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막 흐트러지는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매끄럽게 진행되는 거,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걸 충류.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요동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난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류 연수 속도, 일정한 형태의 어떤 연수 속도,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충류 연수 속도가 크게 되는 경우는 압력이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열 전도율이 클수록, 그 다음에 분자량이 적을수록, 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4번, 그죠? 열 전도율이 클수록, 이렇게 분자량은 작을수록, 비중, 온도와 압력이 클수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 틀린 설명이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고체 연료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는 2번. 휘발분이 많으면 점화가 쉽고 발열량이 높아진다. 자, 우리가 휘발분은 우리가 뭡니까? 발열량이 저하됩니다. 점화가 쉬우나 발열량이 저하된다. 연소 시 그름이 발생하는 것, 그죠? 그것이 휘발분이다. 그래서 점화가 쉽지만은 발열량은 떨어지는, 저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화, 산소가 증가할수록 착화 온도가 낮아진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틀렸다. 답은 2번. 자, 블리베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맞는 설명 4번. 과열 상태의 탱크에서 내부의 액화가스 분출, 일시에 기화되는 착화, 폭발하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다. 자, 블레비 현상이고, 이 뭡니까? 비등 액체 팽창 폭발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맞는 설명은 4번에, 그죠? 과열 상태 탱크에서 내부의 액화가스가 분출하면서 일시에 기화되어서, 그죠? 액화가스가 끓으면서, 그죠? 끓으면서 팽창하는 겁니다. 팽창하는 현상, 폭발하는 현상을 얘기를 한다. 답은 4번. 자, 프로판과 부탄이 각각 50% 부피로 혼합되어 있을 때 최소 산소 농도의 부피는 몇 프로인가? 프로판과 부탄의 연소 화학계는 각각 2.2, 1.8이다. 자, 먼저 혼합가스의 연소 화학계 먼저 구해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L분의 100은 L1V1 플러스 L2V2. 자,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면은 현재 하한 지금 보시는 2.2, 1.8입니다. 그죠? L분의 100은 하한 2.2, 프로판의 경우 2.2, 얘가 몇 프로 차지하는 체죠? 50%. 각각 50%니까 반틈 50% 플러스 1.8, 50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L은 1.98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다음 연료 중 착화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자, 여기서는 메탄이 되겠습니다. 메탄의 경우는 약 615에서 682도, 약 600도 뭐 중반 정도 이렇게 됩니다. 목탄의 경우는 250에서 300도, 휘발유의 경우는 300에서 320도, 그죠? 프로판의 경우는 최대 520도 정도, 여기 최대 680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탄, 가장 높은 것은 메탄이 되겠다. 자,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하여 변화한다라는 법칙은, 자,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부피와 온도에 비례한다. 비례의 법칙 이렇게 되겠죠. 비례의 법칙은 샤를의 법칙이다. 그죠? 네, 그래서 압력은 제외하고 부피, 온도 나오죠. 그래서
T1분의 V1, T2분의 V2. 그죠? 비례하는 법칙입니다. 이게 보일러 법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온도가 일정할 때 최적과 압력은 반비례한다. 최적과 압력 P1, V1은 P2, V2. 반비례. 요거는 이제 보일러 법칙은 반비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샤를 법칙은 샤를 또는 샤를 이렇게 됩니다. 그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폭발 하한계가 가장 낮은 가스는, 자, 폭발 하한계, 폭발 범위를 봐야 되겠죠. 부탄은 1.9에서 8.5. 그 다음에 프로판 2.1에서 9.5. 자, 에탄은 3에서 12.5. 자, 메탄은 5에서 15. 답은 1번. 이런 거 이제 외워놓으면 그냥 그저주는 문제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거 좀 외우시라. 이렇게 됩니다. 가장 우리가 뭐 높다고 할 수 있는 거 순번으로 1번, 2번, 3번, 뭐 아시틸렌, 뭐 수소, 산화에틸렌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연료로 쓰는 거 LPG, 그 다음에 메탄, 그죠? 내추럴 가스, NG가 있겠죠. LPG하고 NG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료로 쓰는 거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그죠? 그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체 연료 중 수소가 산소와 화합하여 물이 생성되는 경우에 있어 수소, 산소, 물의 비례 관계는, 자, 일단 수소의 완전 연소식 또는 뭐 반응식 이렇게 볼 수 있겠죠. H2, 그러니까 수소 H2 2분의 1 O2가 됩니다. 그죠? H2O가 되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지금 뭐 소수점 0.5니까 0.5가 없으니까 요걸 2배 2몰이라고 하면은 얘는 1몰 O2가 되겠죠. 그러면 생성되는 물은 뭡니까? 2몰. 네. 2대 1대 2가 됩니다. 그죠? 답은 1번. 상용의 상태에서 가연성 가스가 체류해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일종 장소죠. 우리가 0종, 1종, 2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가장 위험한 것이 영종 장소. 영종 장소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존재 위험 가연성 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종 장소는 체류를 했을 때 누출 등으로 체류했을 때 위험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이종 장소는 뭡니까? 고장이나 뭐 이런 것들 아주 단기간에 이렇게 체류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가장 위험한 장소 0종. 그 다음 안전한 장소 순서로 0, 1, 2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폭갱이란 가스 중에 음속보다 화염 전파 속도가 큰 경우를 말하는데 마하수는 약 얼마를 말하는가? 자, 마하수는 음속분의 속도가 됩니다. 그죠? 마하수 음속 C분의 우리가 V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갱의 연소 속도는 우리가 보통 폭갱은 얼마입니까? 1000에서 3500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그러면 음속은 우리가 통상 340 m/s 음속. 그죠? 1초에 340m 가는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주면 1340 그러면 약 한 3 정도 되려나요? 자, 여기에서 3500에 340 최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약 한 3에서 10 정도 값이 나온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약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2번이다. 그죠? 네. 자, 20번에 C10H20 이게 등유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 연소했을 때 산소와 탄산가스 몰비는 얼마인가? 산소와 탄산가스 생성되는 가스입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뭐 완전 연소식 한번 보죠. 20이 되겠고,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산소, 생성되는 물질 CO2, H2O 되겠죠, 그죠? 그럼 탄소 10개씩, 탄소는 우리가 1대1 결합입니다, 그죠? 그럼 10개니까 당연히 10개. 수소 같은 경우는 H2 플러스 0.5 O2가 되겠다. 절반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H2에 필요한 산소가 10개인데 그거의 절반이다. 5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15몰이 됩니다. 그죠? 그럼 생성되는 탄산가스, 탄산가스는 그대로 1대1 결합이니까, 그죠? 10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10몰이 되겠죠. 그러면 산소와 탄산가스의 몰비는 얼마? 15대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